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익 물권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문서는요 223페이지 비시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지상권 보이십니까? 지상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점유권하고 소유권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용익 물권 여기를 볼 거예요. 자,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건 사용 수익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용익 물권은 요거 위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지로 시작되고 있죠. 이거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그러니까 지상권도 지역권도 객체는 땅이라는 것도 땅. 자,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는 타인의, 내 땅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권도 토지가 객체거든요. 이거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일단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점유를 해요. 점유한다. 지상권은. 근데 지역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게 통행만, 왔다 갔다 통행만 하시는 거니까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합니다. 점유하지 않는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눈치 빠르신 분들, 자,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죠. 점유하죠. 자, 그리고 부동산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부동산 하면 뭐랑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토지 건물.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객체로 하는 것에 반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토지뿐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건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 22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지난 시간 잠깐 봤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자, 3번에 지상권 효력. 이 파트에서는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들 중심으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좀 특수한 지상권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분묘기지권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 2개. 요거 별 2개죠. 별 2개. 통틀어서 지상권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지상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먼저 살펴봤을 때는, 자, 다른 사람의 뭐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토지를 사용합니다. 토지를 사용. 따라서 객체는 건물이다, 객체는 토지다. 객체가 토지입니다. 객체가 토지.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라면,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면은 을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남의 땅이라는 겁니다. 갑소유의 토지다.
자, 그럼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설정 계약을 해서, 자,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되려면 지상권자로 등기하셔야죠. 법률 행위니까. 자,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가 됐다는 것은 타인,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 을이 신축한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누구 소유 건물이다? 을 소유 건물이라는 거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느냐? 내가 토지 위에 있는 어떤 지상물, 건물이라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지상물인 건물은 사용하고 소유하고, 건물은 소유하고, 그 다음에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는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상권 개념에서는 이걸 헷갈리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 봅니다. 자, 개념 읽어보세요. 건물, 공작물, 그리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점유 사용하는 물권이다. 자, 여기서 건물, 공작물, 수목 세 가지가 지상물이라 그랬죠. 자, 내려갑니다. 성립. 설정 계약해야 되고요. 등기해야 됩니다.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니까. 설정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죠. 내려갑니다. 존속기간. 02번 존속기간. 자, 280조 보죠.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기간보다 더 짧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최단기라 그래요. 최단 존속기간이라 그래요. 지상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단기가 30년이라는 거죠. 겁나 길죠? 30년. 오, 30년. 예. 무엇을 소유할 때? 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일 때. 그리고 또 뭐를 소유할 목적일 때? 수목을 소유할 목적일 때. 이때는 최단기 3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는 최단기가 지금 15년이라 그러잖아요. 자, 15년짜리 최단기 같은 경우는 전호가 몇 호 말하는 거죠? 1호. 1호에서 말했던 그 이외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1호에서 말했던 건물은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었죠. 그러면 그런 건물들 이외의 건물이니까 2호에서 말하는 건물은 무슨 건물? 안 견고한 건물이라는 거죠. 맞아요. 안 견고한 건물들. 뭐가 안 견고한 건물이죠? 목조 건물 같은 거. 목조. 안 견고하잖아요. 초가집. 초가집 이런 거 안 견고하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본 지 한 20년 넘었네요. 예. 자, 3호 봅니다. 건물 이외에 어떤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때는 5년이라는 거죠.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입니다. 5년. 뭐 철탑이나 뭐 전봇대 뭐 이런 것들이겠죠. 5년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지상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세 가지 최단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내려가서 281조 확인합니다. 1항.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기간을 아예 안 정했대요. 갑하고라고 설정 계약을 하는데 기간을 정했대요, 기간을 안 정했대요?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최단기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럼 위 사례에서는 이것이 견고한 건물이라면은 이 을의 지상권은 몇 년짜리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예, 30년짜리 지상권 된다는 거예요. 최단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조 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조는 280조를 말하는 것이고 2호는 15년짜리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작물 소유하려는 건 맞는데 기존에 말했던 그런 공작물과는 조금 다르게 이 공작물의 어떤 종류, 구조 이런 거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거 정하지 않았다고. 이런 거 정하지 않으시면은 이때는 최단기가 15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5년짜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종류 구조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얘는 정한 거예요. 반대 해석을 해본다면. 얘는 정한 거죠. 종류 구조를. 얘는 정하지 않은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상권 효력입니다. 자, 이 효력 파트에서는 지상권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 권리들 한 개씩 보죠.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 자, 첫 번째 지상권자 권리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곳이다. 대항력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물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예? 절대권? 절대권. 절대권이죠? 절대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갑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일 때. 을이 가진 지상권이라는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갑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명의를 넘겼더라도 이렇게 명의를 넘겼더라도 이 지상권자는 다른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고요? 대항력 없다고요? 대항력 있다는 거예요. 절대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 그러면 나오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 계약 당사자인 갑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인 병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리로 갑니다. 지상권자의 처분권이다 라고 돼 있죠. 지상권자의 처분권. 설정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처분권입니다. 자, 처분을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 을이 있다는 건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을이거든요. 을. 이때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이걸 지상권 양도라 그럽니다.
지상권 양도해버리면 권리를 병한테 갖다 넘겨버리는 거니까 이 병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 넘긴 을은 더 이상 지상권자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지상권 처분. 그럼 이렇게 지상권 넘기면 갑은 좋아해요? 갑은 싫어해요? 좋다 싫다?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분들이. 왜냐면 그냥 귀찮은 거 질색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 너 하면 가만 안 둔다. 설정자가 하지 말래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을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설정 계약을 하면서 애초에 갑하고 을하고 설정 계약을 하면서 처분하지 않기로 합시다. 귀찮은 거 딱 질색이니까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어놨다. 처분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놨어도 지상권자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의 처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표현해요. 절대적으로다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잘 안 해주죠, 땅 주인들이. 지상권자 제멋대로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상권 설정해줘요? 임대차 해줘요? 임대차 해주는 거죠, 지상권 할배이사. 이러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지상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상권이.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지상권을. 예? 천 올리세요, 없애라고, 지상권. 없애버리라고. 그래, 우리 시험 범위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쓰이지도 않는데 좀 없애라는 거죠, 좀 지상권을. 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을의 지상권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자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도 처분이에요. 갑이 하지 말라 그래도 을은 할 수 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지상권자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빌려줘 버리는 거. 병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거. 이것도 처분이에요. 갑은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아요. 을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갑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적 보장, 절대적 보장. 절대적 보장이라는 거죠.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처분권이라고 해서 282조가 나오고 있어요. 지문 봅니다. 조문 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첫 번째, 지상권 뭐를 한다? 양도를 한다. 자, 두 번째,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뭐 해버릴 수 있다? 임대차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양도, 임대차, 저당권 설정, 이 세 가지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 지상권자의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처분. 절대적 보장이에요. 처분금지 특약 무효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어우 싫어한다. 지상권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는 거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지상권자 권리에 대해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돼 있죠. 상린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한순환 돌아야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아주 강력한 지상권자의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책만 바라보더라도 지상권자 권리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예? 매수 청구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제일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예. 매수 청구권.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 갑이 토지 소유자죠.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현재 지상권자고요. 지상권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존속기간 약정 안 했는데, 지상권자는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견고한 건물, 을 소유 건물. 그럼 기간 안정하면 자동 몇 년이라고요? 뭐 60년이라고요? 자동 몇 년이에요? 30년. 네? 기간이 자동 30년이잖아요. 근데 30년이 만료가 됐어요. 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자체가 다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끝납니다.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다 만료됐으니까요. 네. 그럼 지상권자가 이제 끝났으니까 땅을 갑한테 돌려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 건물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건물 들고 집에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을한테 권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료가 됐는데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자는 거죠. 30년도 길어 죽겠는데 한 번 더 하자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갱신 청구했다고 해서 갑이 이걸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갑이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갱신을 원하고 있더라도 갑은 나는 갱신해주기 싫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싫어. 꺼지라는 거죠. 갱신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지상권자가 난감하잖아요. 갱신도 안 해주고. 이때 우리 법에서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을에게 그렇다면은 이 지상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갱신 안 해주실 거예요? 갱신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매수 청구하는 거죠. 네가 사라. 네가 건물 사라. 이런 제도를 이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갑은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사기 싫죠? 사야 돼요. 그래도 사야 돼요. 왜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형성권이에요. 자, 형성권이라는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만드는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즉 을이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을이 갑한테 매수를 청구해버리는 순간 저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을은 매도인, 갑은 매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안 썼어요? 계약서 안 썼어요. 합의 안 했습니다. 그래도 행사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야, 너 나중에 매수 청구하지 마라. 매수 청구하지 마. 계약을 할 때 아예. 그럼 을은 매수 청구한다 그래요? 매수 청구 안 한다 그래요? 나중에 30년 뒤에. 에? 안 한다 그러죠. 만약에 을이 매수 청구 저는 그래도 할 건데요. 이러면 갑이 계약을 해요? 계약 안 해요? 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 매수 청구 안 할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강행규정이거든.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건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약을 통해서 이를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매수 청구하지 말라는 그 특약 자체가 이거 무효예요.
특약이 무효예요. 아시겠어요? 사야 돼요, 갑은요. 나 돈 없는데요? 그럼 네가 갱신을 해주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네. 그러니까 지상권자 더 싫어지는 거죠. 그죠? 지상권 설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음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283조입니다. 자, 1항부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자, 지상권이 소멸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상권 왜 소멸했죠? 기간이 만료돼서 그랬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지상권은 끝났는데 건물은 견고하게 잘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다. 이때 1차적으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거절했다는 거죠. 자, 이때 2차적으로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1차로 하고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2차로 매수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매수 청구부터 곧바로 하겠다. 그건 안 돼요. 갱신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1차 하고 그 다음에 2차 해야죠. 그죠? 예, 1차 하고 2차 해야죠. 여러분도 1차부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차를 위주로 초반부에는. 그죠? 예. 예. 또 내려가죠. 자, 285조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걸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럽니다. 원상 회복 의무. 자, 2항을 봅니다.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수목에 매수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토지가 갑고고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자예요. 근데 여기서 지상권에서는 을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수목 소유 목적, 수목 소유. 수목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이었다. 그러면 수목이 을 거라는 거고, 수목들이 을 거라는 거고, 을 소유. 그럼 기간을 안 정했으면 자동 몇 년짜리 지상권 되는 거예요? 에? 자동 몇 년짜리? 기억 안 나죠, 그죠? 30년이면 15년 아니에요, 30년이에요. 에? 바로 왼쪽 보세요. 왼쪽 확인해 보세요. 280조 1항의 1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몇 년이라고요? 30년, 30년. 30년이에요.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이때 지상권자였던 을이 갑을 상대로 갱신 청구,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을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다 뽑아서 집에 들고 가야지. 이걸 수거라 그래, 수거. 뭐 건물이야 집에 들고 갈 수 없지만 나무라고 한다면 뽑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수거하겠다는 거, 수거하겠다. 나 원상 회복할게. 토지 반환할게. 이때 설정자 측에서 야야 뽑지 마, 그거 뽑지 마. 뽑지 말고 다 팔고 가. 설정자 측에서 지상물에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문에서. 아시겠어요? 아까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거 누가 지상물 매수 청구했어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했죠. 근데 설정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팔고 가라, 팔고 가. 그러면 이때 을이 거절한다고요? 거절 못한다고요? 거절 못한다 그러잖아요. 역시 설정자의 매수 청구도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매매를 성립시켜버린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매수 청구였고요. 자, 다음 뒤로 넘깁니다.
자, 226페이지 처분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밑에 나오는 지료와 관련된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상권 일반적인 내용들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가면 특수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특수지상권에서는 밑에 1번에 분묘기지권, 오른쪽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보지 않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정지상권이잖아요.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아니에요? 지상권 맞아요, 그죠? 지상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상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지상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약정을 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죠. 약정 지상권. 당사자가 설정 계약을 하고, 자,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하고, 그리고 등기를 해서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근데 법정지상권은 그게 아니에요. 법정이 제가 뭔 뜻이라 그랬어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법에서 정한 대로 취득하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설정 계약, 그런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률의 규정 따른,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가 필요 없이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단어를 항상 만났을 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단어만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오세요? 안 오면서. 네? 느낌 안 오면서. 이때 법정지상권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고, 두 번째,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고, 지금 책에서 보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305조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우리가 전세권 파트 들어가면 만나게 돼요. 전세권 파트 들어가서 만나게 된다. 366조는 저당권 파트 들어가서 만나게 돼요. 저당권 파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금 보고 있는 지상권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담보 물권에 다 퍼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때도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다툼들이 엄청 많아요. 이에 대한 다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정지상권을 검색하시면 판례가 겁나 많이 떠요. 판례 끝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뜬다는 거죠. 그만큼 현실에서 이 다툼이 많은 부분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출제하시는 분들도 법정지상권 부분을 출제하겠어요? 출제 안 하겠어요? 출제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305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얘는 쩔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보고 요 2가지가 중요해요. 2가지. 얘는 저당권 파트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본다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주요 요건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전반적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각각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파악이 될 거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의 토지가 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토지가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자, 이 건물은 갑소유의 건물이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지하고, 자,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 자, 근데 여기서 갑이 건물은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토지만 을한테 판 거예요. 자, 토지만 을한테 뭐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넘겨서 토지만 팔았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토지만 소유자가 바뀐 거죠. 두 번째. 원래는 동일 소유자였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졌다. 소유자 달라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갑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땅만 을한테 판다는 거야. 땅하고 건물하고 다 파는 게 아니라 땅만 을한테 판다라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을 갑이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토지를 을한테 빌려 쓰겠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토지 건물이 둘 다 갑의 소유였는데 토지만 을한테 팔고 건물은 계속해서 갑이 소유하고 싶다는 건 결국 을의 땅을 갑이 뭐 하고 싶다는 거다? 빌려 쓰고 싶다는 거다. 빌려 쓰고 싶다는 거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매매를 할 때 굳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의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갑이 토지를 을한테 넘기고 남의 땅 빌려 쓰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이 건물주 갑에게 을하고 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규정한 대로 갑에게 지상권 인정을 해주는 것.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갑은 계속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결국 을의 땅을 갖다가 빌려 쓰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특약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2번에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나와 있죠. 도에 보시면요. 토지 건물이 둘 다 갑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을한테 소유권 넘겨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됐고 건물주는 여전히 갑이었던 거죠. 그럼 갑은 남의 땅을 이제 빌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법에서 지상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에서 성립 요건 확인하세요.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처분 당시라고 하는 거는 매매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할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어느 하나가 처분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세 번째,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은 없어야 한다. 만약에 매매를 하면서 갑이 을한테 땅을 파는데 을이 아니 쌤, 저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건물 다시 지을 건데. 아, 그래요? 이 건물 다 낡아서 건물 제가 철거해 드릴게요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자, 건물은 제가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갔다면은 갑은 지상권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이거. 그럼 취득 못할 거라는 거죠.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었다면. 자, 그래서 기억에 나오듯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관습상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니은에서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죠.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이거죠.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당사자가 법에서 정해진 것과 다르게 합의를 했다면은 성립한다고요? 성립 안 한다고요? 성립 안 하잖아요. 합의를 해가지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얼마든지 배제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디귿은 조금 이따 보죠. 나중에 보기로 하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D페이지 효력 확인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등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철거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매매계약 당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건물주 갑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취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같았다가 소유자가 같았다가 딱 달라지게 되는 그 시점. 을하고 갑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시점이 을이 토지 소유권 딱 넘겨받는 그 시점이죠? 을이 등기를 경유한 그 시점.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갑은 지상권자로 등기를 안 해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열람해도 갑이 지상권자로 나와야 안 나와요? 등기부 열람을 백날 천날 해봐도 안 나오겠죠, 그죠?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지상권자예요. 야, 내가 그 유명한 지상권자다. 내가 지상권자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등기 없어도 이미 지상권자가 됐기 때문에 나 지상권자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을이 아우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토지를 또 팔았어요. 자, 토지 병한테 팔았어요. 을이 또 팔았어.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제3자잖아요. 이때 건물주 갑은 제3자인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야, 내가 지상권자야. 나 지상권자야. 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주장 못하겠어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알아봤으면 황당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많은 거예요. 제3자한테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에요. 토지의 전득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등기는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득자가 저 병을 말하는 겁니다. 제3자 병. 관습상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금 전득한 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자, 밑에 존속기간은 아까 봤던 최단기 있죠? 30년, 15년, 5년.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4번의 범위 같은 경우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그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여기까지 지상권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자, 지역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 끊었다가 가겠습니다.